안녕하세요, 올렉사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두고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연일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자, 7월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26%나 빠졌는데요. 역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또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7월 들어서 힘을 내던 나스닥 지수인데요. 경기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다는 반증이겠죠. 자, 우리도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번 주 있을 CPI 지수 발표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2분기 실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2분기는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에 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이 중국 봉쇄 조치가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는 하반기 이 기업 전망과 실적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가이던스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향후 이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기대를 해보고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 빅테크 기업 중심의 향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스닥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되겠죠.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면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은 좀 과도하게 빠져 있긴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도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역시 좋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하반기 시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전세계 투자은행들도 이 증시 하락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상반기에 예상했던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낮춰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6월과 7월에 발표된 각 IB들의 S&P 500 지수 전망치가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모간 스탠리는 3,900에서 3,400까지 내렸고 웰스파고도 4,300에서 3,800까지 그리고 시티그룹도 4,700에서 4,200까지 내렸죠. 자,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도 고물가와 장기화에 따른 금리 상승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모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연말까지 증시 회복을 점쳤던 이 많은 IB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전망치를 다시 낮춰서 잡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하반기 시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펼치고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물가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당분간 더 강력한 금리 인상책이 단행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그로 인해 발생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물가죠. 이 물가가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고요. 자, 하반기 저는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긴 하지만 희망은 희망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상반기 못지않은 힘든 장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하반기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낙관론자들은 최근까지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반기 증시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고 이 비관론자들은 끝나지 않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치솟고 있는 달러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안전자산인 달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사실 달러가 너무 강세이긴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치솟고 있는데요. 1314원까지 찍고 아직도 1312원에 머물러 있죠. 자, 매일매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역시 107.82까지 찍고 있는데 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그럴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자, 최근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불안하고 혹시나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에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전 자산인 이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은 정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장주들은 말 그대로 미래 가치가 이 현재의 주가에 녹아져 있는 건데 아직 그 미래가 오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시장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없이 오르거나 또 한없이 내리기만 하는 주식은 결코 없습니다. 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매수나 매도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살아있는 한 결국 주가는 다시 올라갈 테니까 말이죠. 자,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좋을 땐 누구나 쉽게 돈을 벌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하락장을 잘 이겨내는 사람만이 결국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하반기 경기 침체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의 이 배경이 됐던 고용보고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미국 노동부는 6월 신규 일자리 수가 37만 2천 개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치였던 26만 8천 개를 정말 훌쩍 뛰어넘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훈풍을 불러왔었습니다. 자, 지난 5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38만 4천 개였는데요. 자, 5월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이 연준의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등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실업률도 전월과 동일한 3.6% 집계가 됐고 임금 인상률은 5월보다 더 높은 5.1%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이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면서 이번 달 있을 이 연준의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전에 이번 주죠. 13일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어떻게 발표가 될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리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다곤 하지만 이 강력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다거나 확실하게 이 피크아웃을 찍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연준은 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 정도로 다소 완화된 금리 인상 카드를 깜짝 카드로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CPI 지수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강한 반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시장에는 한 번의 충격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켜보시자고요. 자, 고점을 찍고 잠시 주춤하던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은 계속 이어지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이 금리 인상 강도를 낮추고 싶을 테고 그러려면 CPI 지수가 낮게 나와줘야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여야만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된 금리 인상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날려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구간인 것 같고 시장은 하방과 상방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2.971%이고 2년물 국채금리는 3.043%로 둘 다 다시 반등 중에 있긴 하지만 2년물의 상승세가 더 크죠. 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생각보다 긴 조정장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낸 투자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어느 정도 긴 호흡이 가능한 자금을 이 투자금으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 주류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이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서 5.3%가 전기차로 발표가 되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 얼리 어댑터 수요가 이 주류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인 5% 비율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유럽, 중국과 함께 3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마지막으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완전 대세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지점을 넘긴 국가는 총 19개 나라인데요. 미국이 추세를 따른다면 2025년 말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4분의 1이 전기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판매되는 4대 중에서 한 대가 전기차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중국도 올해 전기차 침투율을 20%로 잡고 있고 미국도 이런 추세라면 정말 빠르게 10%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에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 대장인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정이 깊은데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은 반등이 세게 들어왔다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요. 매일매일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단타가 아니라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단타분들은 그냥 흘러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이 중국의 봉쇄 조치 등 2분기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서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9%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7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2%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제2분기 중국의 봉쇄 조치와 공급망 이슈 등의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의 76% 성장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발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겠죠. 자, 전기차 구매 수요는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기 수요도 엄청나죠. 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세계 시장 중에 먼저 유럽 시장은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 22% 감소하면서 대외적인 악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이 봉쇄 조치와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이 전기차 판매량이 143%나 증가를 했고요. 1분기 전기차 침투율이 17%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죠. 다음으로 미국 시장은 테슬라의 기록적인 판매량에 힘입어서 1분기 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5%나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죠. 자, 침투율은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늦었지만 속도감 있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와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 팩토리와 이 텍사스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에 따라 리비안, 루시드, GM의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이 판매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 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손실을 실현하지 마시고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만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죠. 최근에는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무조건 내리거나 또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봉쇄 조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등이 컸던 만큼 당분간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대장인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반등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정말 높은 수익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